228쪽인가요? 227쪽 문제까지 한번 지금 전에 풀어봤던 것 같아요. 시간의 위치 문제. 228쪽에 있는 필수 26번 문제라는 겁니다. 이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문제는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실수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다. 그때 실수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26번이에요. 지금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2차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x축하고 두 번 만나는데 이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가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경우, 두근 사이에 특정한 상수가 들어있는 경우. 왜냐하면 얘는 조건들 중에 요 주어진 2차식을 fx식이라고 했을 때 y는 fx 그래프다 라고 생각했을 때 f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존재하고 0보다 작아져요. 근데 0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올라가다가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두 번은 생길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또한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거 한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끝나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가지고 1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은지만 보면 돼요. 뭐라?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그쵸? 2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2 n 플러스 2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 전개했을 때 2n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9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n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고 하면 그러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 개의 근을 갖는데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는 x축하고 두 번 만날 때 0하고 2 사이에 얘네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거 제외하고 어차피 다 세 가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일단 여러분 그 두근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중근이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이 있는데 판별식이 한 번 만나든지 두 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게 주어진 식으로 판별식을 쓰면 n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4의 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일단 계산을 이따가 하고 두 번째는 이 기준이 되는 0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준을
기준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둘 다 x축 위쪽에 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고요. 2일 때의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축의 위치 확인하는 거겠죠.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얘는 2분의 n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하나랑 2보다 작다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볼게요. 이제 얘부터 계산해보면 조건을 갖다 볼까요? n제곱 플러스 4인 여기 플러스 4인이니까 플러스 8 플러스 4에 마이너스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럼 이 2차는 두 번만 나겠죠? 마이너스 8이랑 나누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n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는 0 대입하는 거랑 2 대입하는 경우는 x에다 0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하나가 될 거고요. 2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연립해야 돼요. 연립이 아니죠. 또는 아닌데 연립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일 때도 0보다 크고 2일 때도 0보다 커야 돼서 둘 다 돼야 돼요. 그럼 얘는 n 값이 1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3n 넘어갈 거고 1이니까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 하면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마지막 조건으로 이걸 풀면 2를 곱하고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라서 얘네 셋의 연립부등식 해를 찾는 거 공통범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8이랑 0 기준이죠. 마이너스 8이랑 0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거랑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거 다음은 3분의 1보다 작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셋이 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 그래서 n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판별식과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근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기준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냐 작냐 비교하는 그리고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분 사이에 특정한 값이 있다 이렇게 주. 그러니까 얘도 근데 이 세 가지 확인하면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세 가지를 다 확인하셔요. 그러니까 494번이랑 495번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지금. 494번이 첫 번째 유형 문제예요. 495번은 두 번째 유형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문제는 아마 쉽게 풀릴 거예요.
두 근 사이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니까 걔네 조건 하나만 확인해도 정답이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 중학교 거에서 조금 확장,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조금만 확장. 그 조금 확장해 놓은 게 너네는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 확률과 통계를 나중에 배울 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자체 내에서 개념 배우는 경우의 수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나올 거냐는 모르겠어. 경우의 수 문제는 문제를 꼬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꼬을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 개념 배우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심화되는 걸 할 건데 그 확률과 통계에서 내는 문제를 여기다 갖다 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기본 개념은 여기서 다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그걸 확장 개념을 확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충분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이 시험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쉬울 거냐 어려울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책에서 이제 그냥 쭉쭉 진도를 나가더라도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갑자기 막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꼬여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경우의 수는요. 경우의 수는 뭐예요? 경우의 수 자체는 뭐예요?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 구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가짓수를 구하는 거죠.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야? 6개. 몇 개? 6개. 6개. 왜? 왜? 경우가 6개. 1, 2, 3, 4, 5, 6 일일이 세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은 일일이 세는 거예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2개. 왜? 1, 2, 3, 4. 앞면 1, 앞면 2, 앞면 3, 앞면 4, 앞면 5, 앞면 6 뒷면 1, 뒷면 2, 뒷면 3, 뒷면 4, 뒷면 5, 뒷면 6 세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걔네들은 그냥 일일이 세면 돼. 그러면 일일이 세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일일이 세면 다 구할 수 있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걸려요. 경우의 수가 많은 많아지면 일일이 세다가 지칠 수도, 센 걸 또 셀 수도, 세야 되는 걸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거는 조건이 있는데 중복 없이 세셔야 되고 빠지는 거 없이 세야 되거든요. 몇 가지 안 되면 내가 이거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경우의 수가 막 100가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일일이 쓰다가 도중에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했어요? 중등 수준. 오, 그쵸. 케이스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더하기랑 곱하기로 해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하의 법칙을 사용할 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사용할 거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언제 하의 법칙을 씁니까?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언제 곱의 법칙을 씁니까? 언제 하의 법칙을 씁니까? 동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고백 법칙을 써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하베 법칙을 써요.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한자말이잖아. 동시에 같은 동의 때 시자거든요. 같은 시간 이런 뜻이에요. 직역한 이해될까요? 같은 시간. 그럼 이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동시에 있냐? 맞고요. 당연하게. 무슨 얘기냐면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던져 12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동전의 경우의 수가 2가지, 주사위 하나의 경우의 수가 6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럼 동전 하나 던지고 난 후에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그럼 이건 동시에 아니에요. 같이 잡고 한 번에 던지면 당연히 동시죠. 동전 먼저 던지고 결과 보고 주사위를 던져. 동시.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동시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동시, 그 같은 시각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싶은 그 뭐 실험이나 관찰이 있죠. 이게 끝났냐 안 끝났냐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 확인하고 싶은 결과가 한 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결과는 동전 하나의 결과와 주사위 하나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야. 동전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동시인 거야. 그러다가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의 결과를 보는 순간 끝. 그게 이제 한 사이클 시각이 끝난 거라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한 시각. 그렇게 동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로 동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동시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2가지,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학교 가는 2가지요. 학교에서 학원 가는 3가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콜레. 곱하셔야 돼요. 2가지랑 3가지를 곱하셔야 돼요. 왜? 나는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까지 가고 싶다고요. 학교를 거쳐 가는 거잖아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2가지가 나오잖아. 이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 학원 가는 것도 나는 집에서 학원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야. 얘네들은 동시라는 만큼 곱하기 6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2가지가 있고, 그럼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은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8가지를 계산할 때 집에서 학교 거쳐 학원까지 가는 게 6가지였고요. 집에서 학원으로 곧장 가는 방법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왜 더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학교 거쳐 학원까지 가는 6가지의 결과를 보고 있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집에서 출발, 학원 도착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한 상황이 끝난 거야. 그럼 더 이상 동시가 아니야.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냥 집에서 학교로 아니 학원으로 곧장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2가지가 따로 있으면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합의 법칙, 더하기로 계산하는 것과 곱의 법칙, 곱하기로 계산하는 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잘 섞어서 써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아라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했던 게 합의 법칙, 덧셈과 곱의 법칙, 곱셈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까다로워지면서 당연히 뭐 빼는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은 덧셈과 곱셈으로써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게 중학교 과정에 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이걸 한 번 더 확장할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잠깐만, 우리 2시 반에 끝나? 네. 13분 남은 거야? 당연히 어? 맞아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 뭐야? 오늘 시간도 이렇게 응?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100까지 숫자까지 100장이 있는데요. 하나를 뽑아요. 그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숫자 카드 하나를 뽑아서 확인할 거잖아요. 이게 12의 배수냐 13의 배수냐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12의 배수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요? 8개. 12의 배수 8개 13의 배수는 7개죠? 그럼 이제 우린 얘네를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12의 배수가 나왔어. 확인하고 끝내 안 끝내? 끝나요. 끝나는 거죠.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12의 배수가 뽑혔으면 이제 더 이상 뽑을 이유가 없다. 13의 배수가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 끝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더 하는 거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15가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경우의 수를 몰라요. 2의 배수가 몇 개야? 50개. 50개예요. 5의 배수는? 20개. 그래서 얘도 이렇게 70개 더해가지고 70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예요?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그러니까 내가 숫자 카드를 2개 뽑아가지고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이게 같이 뽑는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의 숫자 카드가 2의 배수도 만족하고 5의 배수도 만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뭐예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10의 배수죠. 그게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가 있어요. 그럼 10의 배수가 뽑혔을 때는 이걸 봤을 때 2의 배수라고 해석하고 끝내도 되고 5의 배수라고 해석해서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끝내는 경우를 총 70가지라고 셌는데 이 70가지 경우에는 10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가지는 빼주셔야 돼요. 60가지. 우리가 종료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봤을 때 60가지 이렇게. 이서야? 그 누구 말이야? 새로운 애들. 여기 쿠키쌤.